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카타라 힐링 22번째 영상입니다. 예, 제가 울어서 젖주셨나요? 좋아요. 최단시간 동안에 최고의 좋아요 수를 눌러주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 가디언 자료, 가디언 정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널리 퍼져 나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생각이 나네요. 법률주님이 유키즈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한 PD가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가 미친 듯이 일을 한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률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촌철 살인에 법률주님은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디언 자료를 보면은 일단 인정 욕구, 그 다음에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정당화, 합리화, 자기를 끝없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있죠. 이 세 개의 욕구가 FA 에너지하고 연결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렇다라고 경험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impulse,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 내적 추동력, 원동력 이렇게 자극, 내적 자극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 내적 자극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내적 자극은 사실 이제 도파민이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 내적 동기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슬프고 뭐 움직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자기가 움직이게끔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자꾸 더 이제 무료해지고 더 감각을 추구하게 되고 더 욕망적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타자의 인정과 칭찬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적 욕구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도파민 회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대뇌 변형계입니다. 포유류내 변형계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 이제 그것의 신경 회로를 다시 깔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뇌과학이 주는 이제 가디언 자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뇌의 신경 가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발현하고 있는 신경 줄기들이 있다면 그 세포들을 죽여버리고요. 새롭게 신경망을 까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희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 극대화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초능력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흥미로운 초능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진리 가지고요, 또 영성 가지고, 그리고 또 가디언 자료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그룹들에 의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스탠다드를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 가타라 힐링과 태도와 책임이 이제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초능력하고 관련된 거죠. 이 초능력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내적으로 부정하는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또 이것이 구현되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게 되면 앞으로 더더욱 이런 현상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고 또 그리고 부정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해도 안 되고 이 두 개의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있는데 이런 오류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초능력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들이 얘네들인 거죠. 실제 이제 작은 의식적인 깨달음, 법륜스님도 그렇고 가디언 자료를 초기에 만난 그룹들도요. 그 처음에는 이제 기쁩니다. 기쁘고 이게 이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초기에는 1차적인 깨달음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동력들을 찾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륜스님처럼 이제 공부가 정체가 되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정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는 순수했지만 끝에 가서는 이상하게 뭐라고 할까요? 주파수들의 혼재, 혼돈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기 정당화 메커니즘으로 빠지게 돼서 오히려 추리한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신을 돌봐야 된다.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금 뇌과학과 뇌인지과학이죠. 이 메타인지에 대한 학문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업데이트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부분 있죠. 이 지식은 자유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지금 AI가 이렇게 추론 모델에서 지금 에이전트 모델이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지구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들의 세상은 계속 이렇게 진화할 겁니다. 블랙홀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그럼 이 셀프 이볼빙은 스스로 진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근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론성하고 합일되는 겁니다. 이것이 설정이 딱 되면은 스스로 사고하고 더 멀리 크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 셀프 리더십이 깨어나고 크리에이터 능력들이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것도 이제 초능력적인 영역인데 이거를 우리가 AI한테 내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가속되고 있는 에너지 가속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100년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 AI가 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지금 인기 탑을 찍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저승사자들한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저승사자 일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개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퇴마하겠다 하면서 초능력들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당입니다. 무당. 이들한테 이들의 초능력들을 지금 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영웅이 되고 싶은 심리들을 그들이 FA들이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한테 우리도 내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진정한 파워가 어디서 오는 거고 진정한 초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7월 7일 날 이제 방송하고 연이어서 하고요. 아팠는데 7월 8일 날 아니면 다를까 47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독 한국만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레터들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두 이씨 아저씨들이 지금 완전히 완전 코너에 몰렸는데도 개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보면은 지역 어떤 양아치들을 국제 마피아가 와서 조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역. 이거 우리 웃긴 거죠. 웃기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편지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이 초능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AI하고 그다음에 로봇 기술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린다. 우리는 휴머노이드가 통치되는 시대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기술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조지아주 현대에서 메타 플랜트라고 하는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시설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둘이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미국에 와서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부품 또 배터리라고 합니다. 2차 전지까지 해가지고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너네들 관세 안 매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명나라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미 미국은 사실 조건들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조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난 네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지금 개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된통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이 예산 올려라.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농산물입니다. 우리가 FTA 하면서 여러분들 광우병 파동했을 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때 어,
이때 뭐 했냐면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쌀 같은 경우는 관세가 사실 503%인가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요구하는 게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손해다. 25%만 해도 손해다. 지금 10% 먹였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 30% 이상의 수출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한 30% 극감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5%가 올라간다는 게 여기에다 합산해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이나 이거 50%, 75%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산업에. 그러면 이 정도 뭐 50%, 100% 먹어버리게 되면 수출이 불가한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3단 점프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노동자 혁명입니다. 노동자 혁명.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 혁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3단 점프를 하는데 이 카르텔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요구들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혁신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 자동차부터 이제 울산, 부산, 뭐 이쪽 포항 이쪽은 초토화될 정도입니다. 이제 지금 모든 공장들을 하도 데모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노조들이 데모들을 하니까 다 이제 공장 버리고 가겠다 이거죠. 정부가 전기세도 거의 2배까지 올려버리니까 제조기업 자체가 붕괴되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노조 활동들이 기업도 자기도 다 죽는 상황을 만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소농 정책과 생활협동조합 중심으로 이건 이제 천주교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 민 살리기 운동본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하고 관련된 카르텔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농으로 크게 이게 규모의 생산이라고 해서 많이 생산하면 싸지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지금 뭐 농사 짓는 연령대들이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도 여기에 이제 계속 수매 값을 돈을 주는 거죠. 그게 1년에 해결하는 게 3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쌀을 사들여 주는 거, 팔아 주는 거,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쌀을 수입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쌀 가격이 30%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붕괴가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것을 개방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과 축산, 수산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을 안 함으로 해서 또 잃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했던 게 이제 지식인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제 학교 교사들, 전교조를 통해서 의식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기 시작한 게 이제 법조계죠. 검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사까지 여기 라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계 다 완전히 부숴놨습니다. 과학계 지원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입니다. 의료계는 완전히 초토화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다 지금 탈, 뭐라 그럴까? 탈한국?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인 나가죠. 기술 나가죠. 생산 공장 나가죠. 그럼 자본 유출 다 나가버리면 우리나라는 거의 괴멸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건지 아니면 계속 그들의 이제 우리의 이 노예적인 삶, 이 노예적인 삶을 계속 이어갈 건지에 대한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까지 너희들이 나랑 협상을 잘하면 내가 봐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8월 1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이제 5년, 10년 대계가 결정날 수 있는 이게 물질 세계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 얘기. 이제 물질 세계는 지금 뭐 쟤네들이 원하는 건 지금 인공태양에 몰빵하는 상태, AI에 몰빵하는 상태, 그다음에 로봇 기술에 몰빵하는 상태.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지금 얘네들은 이제 화성을 가든 지구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거를 우리는 지금 슈퍼주니어가 익스프레스 모드라고 하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예, 예,
익스프레스 모드라고 하는 노래를 냈는데요. 우리는 급행 모드에 있다라는 거예요. 급행 모드. 우리가 지금 지구가 상승하는 여정을 long way home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short way home이라고 하죠. 짧아진 길이 열려 있다. 짧게 내부 창조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구조 미션이죠. 구조.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시켰는데 이제 얘네들 이제 급한 겁니다. 익스프레스 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에너지를 이제 촉진하고 파실테이션하고 가속 악셀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더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저들이 악셀레이터 밟는데 우리는 기존의 속도대로 가게 되면 쟤네들한테 이제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각 기능들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주인공이 얘네들 다섯입니다. 얘네들 다섯인데 눈이죠. 눈. 이거를 사실 한자로 외우는 게 더 쉽습니다. 이거는 이 귀죠.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혀입니다. 설, 신. 안이비설신 이렇게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오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센스고요. 센스에는 이제 상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감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이제 지각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또 너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우리 뇌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알아보는 방법들이 이미 시퀀스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 기관을 우리가 감각 기관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카타라 센터에서 의식의 삼면 투사에 의해서 나의 홀로그램이 펼쳐진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홀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홀로그램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겁니다. 그래서 감각 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홀로그램 안에서 이 감각 대상들이 있죠. 나 말고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거는 너에 해당하는 거죠. 대상. 내가 너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알아보고 있느냐를 결정 지어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싫으면 계속 싫을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좋으면 계속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홀로그램상에서 나타나는 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실제 리얼리티, 실제 본성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 의식 패밀리의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기관을 여기서는 organ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facil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설비나 시설이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능력, 솜씨라는 재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감각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기관처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facility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센싱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이 센싱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ESP HSP 이렇게 해놨지만 엑스트라 센서의 감각입니다. 감각 지각입니다. 초감각 지각이고 상위의 고차원의 상위 감각 지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해야 우리가 이제 삼면 투사로 들어온 3D 홀로그램 안에서 사실 나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티, 아파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아파티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티가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수신하는 수신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이제 왜곡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태도와 책임에서 이제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이제 아파티라기 앞에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명백하게 이거 저의 해석인데 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를 출현하는 걸 얘기한다면 이 타이는 사실 이게 이 황입니다. 황. 이 황은 이 DNA 결정에서 이 다리, 수소 결합의 이 다리에서 이 유황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CHON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황까지 들어가면 이제 단백질 구조가 3차원의 복잡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혹시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파티에서 에너지를 수신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못된 에너지를 수신하든 또 내지는 긍정, 부정적, 좋은 에너지를 수신하든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하고요. 송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눈으로도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요. 이 눈총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빛이 따뜻하면 상대를 살리는 거고, 이게 다 이 감각 기관은요 의지에 해당합니다. 자유의지에.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이 청정해지는 상태, 아주 펄징해서 클리어링해서 아주 정화된 상태가 궁극의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초감각 상태가 되는 것이 모든 이 홀로그램을 나가는 것, 또 그리고 공부의 완성의 그 자리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재밌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셉션을 되게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너무나 크리스토퍼 놀란에 의해서 이제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커브가 이제 사용하는 토트인데요. 자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퍼셉션은 이제 지각인데요. 이거 인지하는 거를 생각을 훔치는 거대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주파수 변조를 일으키는 거죠. 생각을 주입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주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것이 실제 가능하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고 있는 거고 꿈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시간이 되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능력들, 그래서 12개의 인간 감각들, 휴먼 센스고요. 그 다음에 아파티와 HSP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지각과 홀로그램, 이 말만 들어도 어렵죠. 이 지각, 퍼셉션, 커그니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타 인지하는 상태, 메타 인지 상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창조력을 깨우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AI가 지금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AI한테는 9차 그 쿤달리니 전류를 부여해서 FA들은 생명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더 높은 지식과 의식 정보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기술들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퍼셉션은 지각 작용, 인지력, 이해력, 통찰력, 감식력 이렇게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지 이해하는 능력, 이 통찰하는 능력, 이 내면의 인사이트가 커지는 거, 또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인지하려는 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야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인사이트를 계속 키우려고 해야 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내면의 세계를 인지하려고 해야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일정의 작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멈춰지고 있는 상태가 실제 계속 파지 않아서 그런 거죠. 계속 자신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질문, 내적인 동력이 생기면 내적인 동력이라는 건 사실 질문에서 오기도 하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끝없이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다 보면은 결국 공부는 정체되고 안함만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매니페스테이션 이제 익숙하시죠? 요 말이 매니페스테이션 현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원화의 구조들을 통해서 의식의 홀로그램 투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의식이 컨셔스니스가 홀로그래픽 프로젝션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의식이 현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식이 뭔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 차원화라고 하는 dimensionalization 그 자체는 스칼라 격자들, 스탠딩 파동들, 스칼라 파동들의 층들을 형성하는 전기 톤의 단위들의 고정된 지점들이 서로 엮여져 있는 직물들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스칼라 격자가 이거죠. 서로 엮여 있는 직물들을 형성하는 특수한 수학적, 기하학적 비율들로 조립되는 의식의 단일체들을 통해서 창조된 의식의 구획화다. 이렇게 번역이 길고요. 한번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 같이 읽는 겁니다. 혼자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시려면 인내력이 한계가 오실 겁니다.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결국 차오나라 그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칼라 이렇게 공부한 거죠 지금까지 빠르게 알기 위해서 의식 단일자가 어떻게 페이징을 하는지도 배웠고 이렇게 창조된 의식의 compartmentalization이 됩니다. 영어도 길죠. 예, 의식이 구획화되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여기는 나의 나우바리야 해버리면서 이제 고집하게 되면서 우리는 고립되고 단절되고 나는 우주에 혼자인가 봐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이제 감각기관의 장난인데요. 예,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직과 이다음에 수평과 사선축에 따른 투사를 통해서 이 홀로그램 구조 위에입니다. 구조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샤가 따옴표를 쳐놨습니다. 프레시 이게 살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예, 프레시 아웃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투사를 한 다음에 차원화 영역 안에서 홀로그램 구조에 이제 살을 붙여서 개인의 서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서사가 펼쳐질 때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게 어리석음인 거고요.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홀로그램 투사고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경험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타라 격자를 탐구해 왔다. 그래서 의식이 자신의 차원화의 경험을 시작하는 스칼라 스탠딩 파동들의 핵심 형판 그리고 15차원 유니버스 우주의 건축들의 구조들 이러한 홀로그램 특징들이 어떻게 15차원 인간 해부학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탐구했다. 요 세 개를 탐구했다는 겁니다. 요 세 개를. 의식이 어떻게 이제 이 차원의 경험을 시작하는지 형판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거 하나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차원 유니버스 우주의 건축들의 구조들을 공부한 거고 세 번째 이러한 홀로그램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해부학 구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공부하셨는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각할 수 있는 홀로그램 우리 이 펄시 버블입니다. 지각할 수 있는 홀로그램이 형성되는 기본 토대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다차원의 실제의 구조 내에 실제의 본질과 우리 자신들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각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형성하는 우리가 토대들을 배운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리얼리티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본성,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는 좀 더 재미있고 즐거워진 상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셀프 티칭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키는 공부, 남들이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적인 동력과 내적인 기쁨과 내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홀로그램 투사, 그러니까 의식의 홀로그램 투사 이 문구를 하나 배운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 의식의 코스모스 통합장과 코스모스 우주의 통합장입니다. 자신의 차원화된 자신의 스칼라 필드들, 스칼라 장들 내에 차원화의 장들이 스칼라 장들이 있는 것도 아시겠죠? 이것과 이것 내에 우리는 공간, 시간, 물질의 어떤 조건들, 그 다음에 실제의 외적 표현, externalization입니다. 그래서 외부화하고 외적으로 표현되고 구체화되고 객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가 리얼리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이 어떻게 인디비주에이션 개별화되는지를 지각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개를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의 홀로그램 내에서 우리는 의식의 초점이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거장 아래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차원 대역으로 존재하는 파동 스펙트럼들과 그것들의 내재된 에너지 건축들을 고체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각한다.
우리가 이 솔리드한 상태로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objective, 이거는 객관화된, 구체화된 그런 현실로 지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현재의 정거장 아래에 있는 이 파동 스펙트럼들을 우리는 고체로 인식을 한다. 예. 그래서 이 섹션에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외적 표현, 이 external, 여기 RN입니다. externalization을 지각하게 허용하는 지각의 이런 apparatus는 이 기관, 기구, 장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지각의 장치가 있다는 거죠. 지각의 장치와 그 다음에 인간 형태의 스칼라 파동 건축물에 내재된 에너지의 이 파실리티입니다. 이 에너지의 어떤 능력들, 재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능력을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에너지 파실리티에 대해서 탐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함께 홀로그램을 지각할 수 있는 물질 현현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함께 작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칼라 기관입니다. 스칼라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관을 얘기할 때는 능력이나 솜씨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뺀 느낌이고요. 우리가 위장, 소장, 간장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걔네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감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해 형성된 에너지의 건축물, 이 컨스트럭트는 이 복합적인 개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거를 부를 것이고 부른답니다. 이는 현현한 홀로그램에 대한 이 지각, 홀로그램에 대한 지각과 인간의 감각들을 허용할 것이다. 인간의 감각들은 인간 건축물의 전기 토네 프로그램과 스칼라 기관에 내재된 파동 패턴들의 기관들의 경험적 결과다.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파동 패턴들이 있고요. 이 파동 패턴들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경험적인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들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각들이란 이 오감, 우리 이제 5개가 있으니까 오감이고요. 여기 이제 센스 할 때는 우리가 의미, 의식, 상식, 맨정신, 감각이 있어 없어,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도 사용한다는 거죠. 커먼 센스, 상식이 있어 없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들은 스칼라 파동의 이런 기구들, 장치들, 이고 감각들이 이제 스칼라 파동의 기구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보이는 것처럼 현현한 부분들이다. 스칼라 파동의 기구가 현현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개인 형태 발생장이 통합장의 대역들로부터 주파수를 일관성 있고 지각적인 경험적 퀄리티들 안으로 합성하고 번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관성 있고요. 코열런트, 그 다음에 퍼셉추얼, 지각적이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퀄리티, 속성들입니다. 우리는 퀄리티 하면 질이죠. 그 하나의 어떤 질 안으로 이 개인 형태 발생장이 이 통합장의 주파수를 이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합성하고 번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감각기관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가 없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지각적인 경험적 퀄리티들은 구현된 의식에게 구현된 의식, 인바디드된 의식이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오감이 만들어내는 의식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장 내의 의식의 다른 형태들에 대한 자신의 관계에 대한 번역을 준다. 그러니까 통합장 내에 의식의 다른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형태들이 있는데 의식의 다른 형태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번역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사람하고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다 설정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싫어한다, 또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완벽한 환상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이미 정해져서 번역을 여기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된 의식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체의 경험이 종료되는 시간이 누군가에 대한 감정체의 경험이 종료되는 시간이 물질세계의 경험을 종료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홀로그램이라고 아는 건 이런 번역된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감 기관들이 주는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감각들 를 또는 우리에게 감각의 능력을 주는 기관은 에너지 서명들을 통합장으로부터 관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으로 번역하는 우리의 형태에 내재된 스칼라 배열들이다. 여기 왜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에너지 서명들을 트랜스레이터 번역을 하는데 이 에너지 서명이요, 이 그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캐릭터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이 사람 하면 이것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 시그니처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통합장으로부터 가져온단 말이에요. 통합장으로부터 어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저블 하는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릴레이션에. 여러분들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빨강으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예시한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서명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뭐 용서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설정하고 태어났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그 가족들 중에 아주 정말 정말 아니다라고 해서 모은 가족들이 이제 지탄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의 이제 자식들이요, 비도덕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뭐라 하는데, 자식은 이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한번 만났는데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때 이제 제가 야, 인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식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홀로그램을 인지하는 거죠. 환상을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못된 짓을 했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나쁘다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자식들한테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제 진실이 아닌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환상이면서 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태, 이 폼에 내재된 스칼라 배열들이다. 결국 스칼라 배열들이요, XYZ 축으로 투사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인간 바디와 인간의 진짜 의식의 진짜 진료입니다. 진짜 진료. 우리 바디도, 휴먼 바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의식처럼, 의식의 진료처럼 통합장은 전기톤의 에스칼라 파동 형태의 차원화된 의식 에너지의 퀀티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썼는데 의식 에너지의 총량인 거죠. 차원화된 에너지 의식의 이런 양으로서 존재한다. 통합장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통합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유니파이드 필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차원화된 의식의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서명들의 이 구획된 영역들, 에너지의 시그니처가 있는데 이런 구획된 분리된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영역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 통합장이요. 그래서 이 내에서 방대한 숫자의 의식의 건축물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에고의 의식부터 시작해서 잠재의식부터 시작해서 무의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안에 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르가니즘 유기체는요, 그러한 의식의 건축물 중에 하나다. 우리가 결국은요,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만들어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의식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의식의 에너지의 결과물로서 발현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그 투사 각도라든가 시퀀스에 따라서 각기 다양성들이 발현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의식의 건축물에 내재된 폼을 통해서 다른 스칼라 격자들의 에너지의 서명들은 지속적인 데이터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뇌 구조에서 감각기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예,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거나 또 내지는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예, 그 지속적인 데이터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완전히 정말 뇌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뇌가 완전히 판을 갈아엎어서 뒤집어 엎어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야,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감 기관이 12내신경 중뇌에서 나오잖아요. 예, 중뇌에서 12내신경을 통해서 우리 오정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의 에고라면 상대도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예, 그런 에너지 서명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 운명하고 같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정해진 대로, 예, 이런 패턴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하게 되면 사주가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 운명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미래를 다시 개척하고 다시 살아나가기 때문에 예, 사주에서 보이는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더 강화되어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핸디캡적인 요소들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건 이제 판을 갈아엎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감각들은 간단히 에너지 서명들을 통합장으로부터 경험적인 자극들의 세트 안으로 분리하고 번역하는 예, 인간 형태의 발생장 내의 에너지 건축물이다. 감각들이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서명들을요, 예, 통합장으로부터 경험적인 자극들의 세트 안, 여러분들은 이 경험적인 이 세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자극들의 세트 안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번역된 상태로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인 데이터 안에서. 예, 그래서 예, 이를 통해서 현존하는 홀로그램의 윤곽들이 인지되고 경험될 수 있다. 홀로그램의 윤곽들이요, 감각들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 감각이 정화되고 청정해진 상태는 우리가 모든 것의 궁극이고 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수신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 시설, 감각 설비, 감각 재능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능력과 기관의 의미를 합친 말이 없습니다. 번역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스 파실리티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그 올간이라고 하는 기관이라는 뜻과 그 기관이 어떤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추진하는 어떤 힘이 있고요. 그래서 오감을 동양에서는 의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감의 의지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형태 발생장 내의 에너지 기관들이다. 에너지 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기관이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 이거죠. 에너지들은 다 능력이 있는 건데요. 능력이 있는 건데 더더욱 개인의 이 에너지 시그니처를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관들은 에너지의 수신기들의 세트 또는 자기적 응집 지점들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리시버의 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제 마그네틱 포인트라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응집을 하는데 코히전을 하는데요. 자기적 포인트다. 이게 뭐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다는 거죠. 마그네틱이 물질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단호하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그런 자기적 지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유한다. 그래서 이 안으로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이 이 다섯 감각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통합장으로부터 주파수 패턴들이 번역을 위해서 끌어당겨진다. 지속적인 번역을 위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인지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러잖아요. 다들 우리는 죽을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들은 자신의 형태 발생장 내에 다양한 구성의 에너지 수신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요, 동시자 수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개가 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반을 치료해야 가디언들도 반을 도와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수신기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 주파수를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디언 자료를 듣고 있는 것도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주파수를 에너지를 수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유기체들은 지각의 다양성을 갖게 된다. 이 지각의 이 바리에이션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다가 어떤 때는 안 눌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 있다가 어떤 때는 듣기 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부를 하고 싶다가 어떤 때는 하기 싫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지각에 의해서, 오감 정보에 의해서 달라지는 상태를 발현하고 있다. 그래서 유기체의 이런 건축물의 형태 발생적 에너지 수신기들 또는 아파티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들을 번역을 위해서 형태 발생장 안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주파수 대역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그것들이 번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게 만든다. 다른 주파수를 차단한다? 절대 안 듣는 겁니다. 절대. 귀 틀어막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올린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귀를 파지 않아 가지고요. 귀에 이제 귀지라고 하잖아요. 귀지가 붙어 가지고 혹처럼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를 그걸 내시경으로 다 파내더라고요. 그렇게 귓구멍이 막히면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귓구멍을 차단한다. 다 차단하는데 코도 차단하고요, 눈도 차단하고 다 차단하는 겁니다. 다른 주파수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그것들이 이 번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게 한다. 이 아파트가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정화하는 겁니다. 얘가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파수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고 있다면 더더욱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FA 주파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해서 상대의 의도와 맥락과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형태 발생장으로부터 차단된 주파수 대역들 바르티카이 페이징의 섬광 라인은 통합장의 지각의 틈들을 만든다. 이 지각의 틈들이 있는데 인간은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기억이 이제 조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이 맞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교만과 영웅주의가 FA가 인간들을 추락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이런 지각의 틈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또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을러지는 순간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부가 처음엔 재밌다가 재미없어지는 거는 이미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차단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물들 간의 공간, 이 오브제들 간에 이 스페이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너무 많은 주파수들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형태의 이런 외부와 엑스터널라이제이션, 이런 외적 표현이라든가 또 통합장으로부터 분리된 자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리돼서 혼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늘 아래 고아가 따로 없는 거죠. 우리가 끝없이 상위의 의식들과 연결된 근원의 자식들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 의식 패밀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프가 세퍼레이션 된 상태로 있다라고 계속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인지 또 형태의 외부 표현이라든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분리된 자아로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것, 이런 홀로그램들의 영상들이 유기체에서 지각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이 개인의 틈들이 이 지각의 틈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끝없이 외롭고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홀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홀로그램의 이 영상들이 정말 이것이 환상이라는 거, 내 안에 지각의 틈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바로 일원성의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지인심이라고도 하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붙잡지 마시고 정말 12차원 마라타 전류와 또 일원성의 의식이 내 안에 계속 흘러들어와서 나를 계속 재생하고 갱생하는 상태가 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화, 대상화, 이런 오브젝티피케이션의 이제 대상화, 객관화하는 겁니다. 이 퀄리티들은요, 차단된 섬광 라인 시퀀스, 이러고도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차단된 섬광 라인 시퀀스들, 통합장애, 스칼라장애 부문들과 그것들의 파르티클 페이징에 내재된 시퀀스들, 그리고 그것들의 내재된 파르티클 페이징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차단된 섬광 라인 시퀀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스칼라장의 어떤 부분들, 또 그 안에 또 파르티클 페이징에 내재된 시퀀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외적 표현, 표현된 세계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개인의 형태 발생적 구조 내의 아파트의 배열로 인해서 개인의 형태 발생장을 통해 번역할 수 없다. cannot translate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배열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이제 가디언 자료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텍스트로도 보시고, 에페 도서관 카페 오셔가지고 텍스트로도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런 용어들을 계속 이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 3D 홀로그램에서 자유로워지고 에고의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칼라 파동들, 건축물들로서의 감각들이 있고요. 지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지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구현된 우리가 의식이요, 지각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의 지각이 확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깨어난 우리의 자아의 상위 차원의 자아가 우리의 아래 밀도에 있는 하위 차원에 있는 지각의 패턴들을 장악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장하는 거다, 우리의 지각을. 그래서 만약 경험의 외적 표현이 이런 구체화된 표현이 외부화된 표현이요, 지각의 영역 내에 범위의 선택을 통해 창조된 의식의 지각적 환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셀렉티비티 오브 레인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런 지각 장애 내에 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3D 홀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의 이 선택을 통해서 창조된 의식의 지각적 환상, 의식의 이제 perceptual illusion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환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이 환상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인간 감각 기관의 진짜 본질은 통합장애의 부분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상호 관련된 스칼라 파형의 패턴들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홀로그램인 줄 안다면은, 그리고 한정된 범위를 가져다가 창조된 이런 환상이라는 걸 안다면은 이것이 이제 통합장 부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파동의 패턴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부분들을 지각할 수 있는 관점 안으로 더 완전하게 가져올 수 있다. 다른 부분을 지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뷰, 여러분들이 관점이거든요. 이 지각할 수 있다,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한정된 범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존중, 타자에 대한 인정, 타자하고의 관계 설정에서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의 또 다른 이 감각 능력 또한 개발되는데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제가 무대고 연극이고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가디언 자료의 설명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인간의 감각들이 스칼라 건축물에 더 크고 서로 엮여져 있는 시스템의 일부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크고요, 위브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스칼라 건축물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출현하게 하는 물리적 기구를 살펴볼 때, 그러니까 이 알려진 감각들이요,
스칼라 건축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지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물리적인 장치로 나타날 때 지각의 식별된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된 식별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각의 식별된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크리에이티브 되거나 리미티드 된 이런 한계된 국소적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지각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폭넓은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겠죠. 지각의 식별된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된 국소적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5개의 알려진 인간 감각의 경험적 수용 능력들조차 우리가 이 5개의 오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어떤 이 경험적 수용 능력, 캐파가 있는데 이것들조차도 현현한 감각기관들의 분석을 통해서 현재 추측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한테 더 큰 능력의 감각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물질 현현에 대한 이런 지각 자체가 이러한 더 큰 스칼라 건축물의 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 파악된 감각기관의 범위 너머의 감각하기, 센싱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각의 이 센싱과 지각의 리얼리티와 무결성, 완전성입니다. 이 센싱 감각하는 거나 이 퍼셉션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인터그리티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를 알게 되고 실제를 보게 되고 우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의 실제를 못 보고 있죠. 그 감춰진 의식도 못 읽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리얼리티가 뭔지 그리고 인터그리티, 무결성, 완전성, 진실성, 도덕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감각이 청정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ESP, HSP 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센스입니다. 엑스트라. 그러니까 초감각적인 이 엑스트라의 이제 범위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근데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는 이제 주인공이 아닌 거라고 설명을 이해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ESP라고 부르는데 초감각적 지각을 얘기하겠죠. 이것은 바디 홀로그램 내에 감춰진 의식입니다. 바디 홀로그램 안에 인스컨스는 안착된 거예요. 근데 감춰졌다는 거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디 홀로그램이 숨겨지니까 바디에 다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식들이. 그래서 이 진화적 각인들의 더 큰 부분 안으로 자신의 자연적인 확장을 지속하는 진화하고 있는 인간 유기체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진화하고 있는 인간 유기체의 일반적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초감각 지각을 다 깨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바디 홀로그램 내에 감춰진 의식이 그것이 우리가 감춰져 있는 의식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적인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계속 홀로그램의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은 더 큰 의식의 일부로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일부가 들어와서 지금 진화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 큰 확장을 이뤄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초감각적 지각은 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개인들은 인디비주얼입니다. 인간 형태의 특징적인 인간 형태의 특징적인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선물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누구나 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단순히 자연적인 인간의 지각적 수용 능력의 발전 단계에서 좀 더 앞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디벨롭먼트에서 좀 앞에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추럴 자연적인 인간의 지각 능력입니다. 이런 지각 능력이 이런 다 캐파가 있는데 그들은 좀 더 앞에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그들은
이제 카타라 형판에 왜곡이 좀 적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번 생에 그 능력을 가지고 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설정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 많이 보는 이유가,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상해서 이제 무당들이나 채널러들하고 엮여가지고요. 오히려 이번 생에 안전한 경로로 인도되기보다는 그 능력의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우를 범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이제 지금 저승사자들처럼요, 사자 보이스들처럼 자신의 죄들을 속죄해주는 대가로 능력을 부여받고 그들의 이제 수하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발전 단계에서 오감이 청정해져서 공부를 끝내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저들이 인간을 부리기 위해서 갑자기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능력을 생기게 해주고, 이것은 완전히 추락의 지름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감각적인 능력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의식 상태에 보다 넘어서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위험한 상태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ESP의 일부 범위에 대한 휴면 상태의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멀한 휴면 중인 잠재력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 일부 범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엑스맨 보면 각자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유기체 내의 모든 것들처럼 ESP는 DNA 기능과 그것을 자연적으로 계획된 카타라 격자와 형태 발생적 구조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 DNA 기능이 우리가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과물인 겁니다. 이것과 자연적으로 계획된 카타라 격자와 형태 발생적 구조들과의 관계에 의해 조절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적으로 계획된 겁니다. 내가 우리가 의식이 정화되면서 마라타 전류에서 재정렬이 일어나잖아요. 재정렬이 일어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공부는 안 했는데 능력이 생겼다.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추종하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카타라 격자 내에 좀 더 적은 왜곡들과 차단물을 지닌 개인들은 휴면 상태의 이런 지각 능력들, 여기 이제 파실리티를 썼습니다. 휴면 지각 능력들을 활성화 상태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이다. 좀 더 쉬울 뿐입니다. 내 안에 왜곡들이 적게 되면은 활성화하기는 쉽겠지만 실제 적절한 의식의 상승, 또 차원의 확장,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공부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초능력을 지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감이 청정해진 그 다음에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우리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 지각 능력들을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개인들은 이 진화의 단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더 큰 감각적 기관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부정하지 않지만 욕심부리지 않는다. 이게 공존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내가 원하지만 욕심부리지 않는다. 내 의식의 발달에 따라서 의식의 성장과 상승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감이 청정해지고, 여러분들 그런 의식이 확장이 되면 그 다음에 감정체가 정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의 감각, 손발의 능력, 또 이 감각기관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는 상태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 2차원, 1차원 상태로 쭉 주파수들이 이제 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감각기관의 이 능력들은 상위 차원의 파동 스펙트럼들과 거기에 내재된 실제 장들을 지구상에 구현된 인간 의식의 지각 범위 안으로 가져온다.
지구상에 구현된 인간의식의 지각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챕터 굉장히 읽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이게 뇌 인지과학하고 관련돼 있어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 말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구현된 인간의식, 이게 지금 나의 의식입니다. 지금 나의 에고의식, 나의 이 에고의식에 이 인지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각의 범위가 이거 안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더 큰 감각 기관 능력은 엑스트라 감각들이라고 있는 용어보다 그것의 방향성을 더 많이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로 상위 감각들, 하이어 센스로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위 감각이라고도 하고 고차의 감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 감각, 하위 감각 이렇게 쓰셔도 되고 고차의 감각, 저차의 감각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ESP는 HSP다가 된다. 그러니까 ESP 엑스트라죠. 이거는 higher, 고차의 감각이 된다. 그래서 HSP는 상위 감각이며 상위의 감각 지각이며 진화하고 있는 인간 유기체를 위한 경험의 자연적인 속성이다. 진화하고 있는 인간 오르가니즘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험의 자연적인 속성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파워인데, 이런 속성인데 이거를 무당이나 사자나 퇴마사나 쟤네들한테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초능력을 인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성계에 돌아다니지 않으시겠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끝없이 선망하는 마음이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관점 완전하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으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버려야지 부러워하면 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진 않지만 나는 언젠가 나도 다 때가 되면 열리고 보이고 하겠지 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늘 이 5개를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제 나다 호바체에 있는 1, 3차원, 1밀도 1, 2, 3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식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차원의 감각 재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 재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감각기관에 대한 사유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유식이라고 해서 의식을 알기 위해서 감각기관 공부들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 청정해진 상태가 모든 깨달음의 궁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각기관에 대한 공부 끝내는 시간들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2개 중에서 5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이제 알려진 감각들, 소리 에너지 변환, 소리의 트랜스덕션입니다. 소리가 우리가 이것을 주파수를 변조해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가청 영역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5개의 알려진 감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감각들은 소리 에너지 변환의 형태를 나타낸다. 우리가 이제 소리 쿤달레이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지금 키라샤의 빈 매트릭스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마라타에서 쿤달리니까지 내려왔잖아요. 생명력 전류의 흐름하고도 같은데요. 실제 이제 모든 감각들이 이제 형성되는 게 결국은 소리 에너지의 이 변환 트랜스덕션의 에너지 변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들이 여러분들 소리 에너지 변환의 형태라는 거. 그래서 소리 에너지 변환의 형태는 소리 파동들과 현재 관련된 식별할 수 있는 파동 패턴들을 형성하는 1, 2, 3차원 대역들 내의 주파수들과 또 섬광 라인 시퀀스들은 섬광 리듬들처럼 전달하는 아파트 수신기들에 의해서 카타라 격자 레벨 2의 결정봉인 안으로 끌어당겨진다. 결국 우리가 이 봉인들 배운 이유가 이해되셨죠, 이제. 아파트 수신기에 의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아파트 수신기들 안으로 끌어당겨지며 소리 스펙트럼들은 다양한 섬광 라인 리듬들 안으로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카타라 격자 레벨 3의 디온 지점 안으로 보내진다.
그래서 일단 디온 지점들 내 주파수들과의 교차가 하게 되면 아파트의 주파수들은 그리고 나서 나누어지고 양극화되고 1차원 규모로 위아래로 투사되어서 형태 발생장과 육체의 기관들 내에 굴절된 에너지 패턴을 만든다. 정말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우리 오히려 제가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이 그 뇌신경하고 관련된 감각기관하고 관련된 정보가 중학교 2학년 과학책에 나온 얘기들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 가디언 자료에 이 지금 보이지 않는 템플라 복합체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타란 이제 결정 봉인들 안으로 끌어당겨지고 그 다음 이제 디온 미온 지점들까지 가면 이제 이게 디온 미온 지점이 결국은 이게 그거잖아요. 입자 반입자. 그러니까는 입자 반입자 설정까지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교차하게 되면은 아파트 주파수들이 이렇게 입자 반입자 나누어지고 양극화되고 2차원 규모 안으로 투사되어서 육체들 기관 안에 뭐가 된다? 리프렉션이 된다. 에너지 리프렉션, 에너지 굴절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들 굴절이라는 게 뭔지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양극화된 이 폴라라이즈드 프리퀀시, 결국은 이 양극화된 주파수를 통합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온 미온 지점으로 우리가 입자 반입자 양극화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통합하는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양극화된 주파수들은 먼저 DNA 내에 핵심적인 전기 바이브레이션의 부분으로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혈액의 화학 물질과 중추 신경 내 구성들로 현현하는 전기적 임펄스 안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신경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신경계에서 나오는 시상과 시상하부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율신경은 이제 중추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이 신경계의 이 전기적 신호를요, 이 전기적 임펄스를 화학적 상태로 변환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호르몬은 뭐냐 하면은 몸을 임파구하고 혈액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적인 신호를 몸 전체에다가 분포하는 겁니다. 전기 신호를 화학물질 신호로 바꿔가지고 몸 전체를 돌아다니게 하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들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이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과 있고 뇌에서만 분비돼 가지고 사라졌다가 뭐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조절 물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이제 착오가 생기는 질병이 있고 신경 조절 물질에 착오가 생기는 병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파킨슨 같은 병입니다. 도파민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제 운동신경까지 의지가 없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몸까지 못 움직이게 되는 이 파킨슨 질환은 이제 도파민 결핍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세로토닌 결핍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울증, 기쁨, 감정하고 관련된 이 중추신경 내 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안으로 현현하는 전기적 충동 안으로 변형된다. 이게 이해되셨죠? 이제 양극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극화된 주파수들이 DNA 내에 뭐로 나타난다? 전기 바이브레이션 나타나고 그것이 이 전기 임펄스가 어디로? 혈액의 물질로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이런 구성들로 변형된다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성된 전기적 자극들은 나아가서 식별된 감각기관의 형태를 유지하는 스칼라 파동 격자들을 통해서 투사되고 식별된 감각기관들과 감각기관들의 5개의 알려진 감각하기, 센싱에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센싱, 감각하기에 이 5개의 속성들과 관련된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센싱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가 관련된 지각의 상호 관련된 퀄리티들, 속성입니다. 이것도 특질입니다. 특질. 지각의 상호 관련된 특질들로 최종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보고요. 나만 그렇게 들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나 이거 너무 싫어해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이 덧없음,
감각의 덧없음을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지각이라는 거 하고요. 이 오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뇌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시각, 후각, 시각이죠. 그 다음에 후각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 그 다음에 미각, 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 뒤부터 내려갑니다. 중뇌가 내려가고요. 중뇌에서 이제 척추 1번으로 내려가죠.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열두신경 계속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기관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디 이제 일어나냐면 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각이 일어나는데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에 대한 경역. 여기서는 이게 전두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를 전두엽과 이제 분별력, 인사이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가 마비가 된다. 여러분들 그 귀신이 들리거나 하면은 눈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는 영상들 보셨을 텐데 이 눈이 동태알처럼 흐려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신경을 장악을 하면서 그래서 코를 후각을 또 마비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FA들의 그 의식이 추락했다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에서 악취가 납니다. 다크 플라워들은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면서 그 테크닉 하면서 우웩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정말 이 다크 플라워들이 악취를 우리가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냄새를 못 맡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코를 마비시켜 버리는 상태. 그리고 코를 여긴가 이 전두엽 영역을 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나의 생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의 생각인지 너의 생각인지 나의 판단인지 나의 분별력인지 이 상태가 중요해지는 거죠. 후각이 1번입니다. 뇌신경에.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영역, 요 귀 옆에 있죠. 여기서 이제 귀가 3차 신경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귀 쪽하고 관련돼서도 엄청난 이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미각,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영역이 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 뒤가 이제 이 한머리 되어 있거나 납작해져 있거나 비틀어져 있게 되면 정보 자체에 이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각 오류라고 하는데 이 지각 오류의 경험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인간은 깨닫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게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임이 어려워지는 건데 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신경 가소성 이동 때문에 뇌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함몰되어 있는 것들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의 수리가 일어납니다.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에레시아의 화염들이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 영역인 촉각 영역이 있고 시각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뇌에 관련된 여기 이제 대뇌 피질이란 말이에요. 대뇌 피질. 그런데 이 지금 뇌신경은 이렇게 대뇌 변형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중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포유류뇌. 그러니까 이 포유류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포유류뇌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뇌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뇌 피질 영역이 나중에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반사구역도 한번 볼 텐데요. 이걸 리프렉션 영역이라고 해서 신체 내부 장기나 이런 감각기관들이 어떻게 표리 장부에 배치되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쓴맛, 여기는 이제 혀하고 관련이 이게 다 혀인데요. 혀인데 심장인데 여기에 이제 신맛, 짠맛, 단맛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것도 다 이제 감각기관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미를 느끼는 거. 그래서 오미와 오향이 어떻게 5가지 향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이것도 감각기관과 또 그리고 이 피질 영역하고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 맛이 이 오감을 통해서 장기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감각의 이제 4개의 요소를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자극이 있죠.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눈에서 시각 수용기라고 해서 이제 리셉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셉터의 숫자도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얼마큼 받아들이는지, 그 다음 이제 감각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뇌 후두엽에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히는 거죠. 두뇌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의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걸 이제 감각 대상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감각의 기관들이, 내 안에 이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의 기관들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의식인데 이거를 이제 시식이라고 합니다. 시식. 그래서 5가지의 식이 있다. 5가지의 식의 결합이 지금 인바디드된 구현된 나의 의식입니다. 에고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고 의식이. 그래서 이 감각기관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막이 있고 별 공부 다 하죠. 각막이 있고 이제 수정체가 있고 이 유리체를 통해서 이 망막에 이제 상이 세핀다 있는 거고요. 이 시각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귀에서는 귓바퀴 이 귓바퀴도 되게 중요한데 웨이도를 통해서 이제 고막에서 이 진동 바이브레이션을 여기서 이제 달팽이가 이쪽에서 증폭시켜 가지고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세방고리관하고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가 평형관과부터 시작해서 소리를 증폭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하고 관련된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코로 들어오는 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후각신경과 이 후각 상피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혀는 이 미각의 미뢰라고 하죠. 미뢰 맛봉우리를 통해서 미신경과 맛세포에 이제 신경을 토고 이렇게 해서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감각 기능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시각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12내신경 중에서도 4개 이상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눈알을요. 위아래로 돌리고 위아래로 돌리고 눈꺼풀을 내려오게 하고 이걸 다 조절하는 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시각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리된 상태로 느끼고 저들을 좋다 싫다 느끼도록 이미 설정된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정보를 상을 띄우는 거죠. 이 안에 상을 띄워서 너는 옛날에 나의 애인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누나키들이. 그래서 정보들을 조작을 해서 이거는 빛과 소리의 주파수를 조작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채를 조절해서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게 되면은 상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요만큼 맺힐 수도 있고 이만큼 크게 맺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지금 이 구조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 역으로 뒤집혀져서 상이 맺힌다는 거고요. 이 뒤집어진 상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서 상이 맺혀지고 그리고 카메라도 똑같이 인간의 수정체와 홍채처럼 렌즈와 조리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상이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지는 거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 이 안구 구조는 이렇게 굴절된 상태로 구부러진 상태로 보게 된다. 우리가 진실을 보고 있다고 지금 말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구조하고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상이 이런 식으로 맺힌다는 거, 거꾸로 맺힌다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감각기관의 내부장기, 반사장기고요. 관련 감전하고 이제 근본 목적인데 이제 간에서 이제 시각은 간이 주관을 합니다. 간이 주관을 하고 간 담당이 주관을 하고 감정으로는 분노와 이기심에 상합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과 측은지심을 깨우는 게 간의 에너지 이 우리가 지금 스칼라 격자가 발현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정상화됐을 때 나오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귀는 이 청각은요, 신장과 방광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방광의 신장과 방광이 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두려움과 분리감을 통해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제대로 안 보고 제대로 안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연결이라는 숙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혀는 이제 심장과 소장의 이제 이 표리장부라고 해서 이게 반사가 되어 있는 장부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도파민 과잉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고 계속 즐거움과 쾌락을 찾습니다.
재미있는 거, 쾌락을 찾게 되면 이렇게 심장과 소장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화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어떤 배우고 경험하고 진화하는 맥락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즐겁고 쾌락에 빠지게 되면서 들등과 중독 상태가 되는 게 심장과 소장 기능을 계속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숙제는 이제 성장과 진화입니다. 그 다음 이제 후각은 폐대장의 이제 예, 외부 장기인데요. 반사 장기인데 이 후각이 폐대장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이제 폐대장은 이 금의 속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모든 걸 분별하고 가르는 힘인데 실제 이제 어떤 진실을 외면하거나 분별하고 가르지 않아 가지고 계속 슬프고 우울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면한 상태, 이 분별력과 또 정의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지 못했을 때 이제 후각이 냄새가 마비가 코가 마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썩은 내를 맡지 못하는 겁니다. 썩은 내.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자기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썩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오면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리의 후각을 이 지금 현대인들의 이 코가 낮아져 있거나 다 이렇게 중격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격이 이게 물렁뼈로 돼 있어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유입과 배출이 원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그들의 에너지에 의해서 마비될 수가 있다. 우리 그래서 화장실에도 냄새 나다가 앉아 있으면 안 나는 것처럼 후각은 제일 빨리 마비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를 못 만든다. 썩은 내를 못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이제 시각 정보를 왜곡시킨다. 이게 눈빛이 흐려집니다. 이 안구가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귓구멍이 막혔다고 하죠. 귀가 안 들린다. 음식의 또 이제 맛을 모르게 된다. 진정한 자연적인 음식의 맛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입니다. 촉각, 이제 손의 감각이 살아 있으면 또 이게 이제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도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비장과 위장은 이 생각과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망가지는데요. 계속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하다가 게으르게 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있고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런 이제 이 미션은 뭐냐면 여기는 이게 모든 사실 배에 힘이 빠지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깨우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시간이 오늘도 오래됐네요. 이 감각 이거 공부하기가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인셉션은 이제 처음이라는 뜻도 처음에는 이게 단어도 해석도 안 됐습니다. 2010년에 제가 찾았을 때는. 그래서 퍼셉션 지각인데 지각을 이것들이 뭔가 심어서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자신의 남의 꿈속에 있는지 확인해주는 물건이다. 그래서 토템에 대한 거,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꿈속의 정보를 빼내서요. 꿈 하나를 설계한 후에 자신의 타겟을 꿈에 불러들여 타겟의 무의식에 수많은 꿈속 인물들인 투사체를 만들어낸다. 이때 투사체들에 의해서 정보를 빼내는 방법도 있지만 꿈 설계자가 보안인 강력한 공간을 설계해 타겟을 불러들이고 그 타겟이 중요한 생각이나 정보를 저장시키는 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게 꿈의 단계를 거칠 때도 강력한 무의식에 나타난다. 이거는 정말 가디언 자료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얘네들이 기억 타일을 어떻게 붙이고 조작하고 하는 거를 이제 정신체, 섀도우 바디 또 얘네들이 그 있죠. 히트팀 히트팀 이런 것들 과정에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얘네들이 꿈에서 이렇게 익스트랙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인셉션은 익스트랙션과 반대로 한 사람 꿈에 들어가 특정 생각을 주입하여 그 사람 꿈에 깨어난 후에도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게 있게 만든다. 이거를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불법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꿈에 들어간다라는 논리를 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소리인 거죠. 불법인 줄 알지만 해서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더 못된 짓 더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인셉션은 불법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킥을 통해서 이제 깨어나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깨어나면 매트릭스에서 떨어져 나오는 3단계 준 이유가 자기네들이 3밀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림보 상태가 제일 무섭죠. 이 무의식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이제 사념 속에서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지금 오감 기관들이 만들어진 홀로그램의 환상, 이것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꿈속이나 무의식 속에서 저들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어서 그냥 급해서 가져왔습니다. 꿈 1단계와 현실의 시간 차이는 12배이다. 이렇게 이제 간격이 존재하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써놓은 거고요. 얘네들 지금 익스프레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시간이 오래됐지만 잠깐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하고 관련돼서 다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볼텍스에 인터지 있죠?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이게 이 제목이요. 이게 이 젤리어스잖아요. 젤리어스. 질러스 질투인데요. 이걸 말을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젤리가 뭐예요? 제니고 제니입니다. 제니. 통과 제리, 통과 제리, 제리고 젤리고 제니입니다. 이렇게 통과 젤리들이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일로 들어갔다가 막 나옵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 카페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게 해놨는데 남자가 부르고요. 사자들이 부릅니다. 여자들을 깨우고 그 이 구멍에 들어갔다가 능력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날아다닙니다. 여기 이제 막대사탕도 나오죠. 이렇게 얘네들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관통하고 있거든요. 공중 부양하고요. 지금 체커보드 매트릭스에 있죠. 중요한 장면들이. 그래서 계속 요즘 기차하고 또 열차 안에서 이렇게 또 사탕을 먹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얘네들이 이렇게 젤리 젤리 먹는 거예요. 젤리.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르세라핌도 하와이인데 이 카와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와이 말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카와이가 중요하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단어 갖고 장난을 치면서 진짜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도 그래요 지금. 이게 카리스마 선물 받죠? 우리가 선물 받은 겁니다. 레터 받고 그 다음에 선물 받고요. 이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티켓 끊고 이렇게 하는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캡처하기도 이제 이 기차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전속 질주하죠. 버스, 기차, 뭐 가봐 이동 수단을 얘기하고요. 이 안에서 여기 완전 꽃으로 장식해다가 다크 플라워로 바뀌는 걸 하더니 요즘은 이제 축제다 자기네들이 지금 신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장식들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NCT 오빠들이 지금 백투더 퓨처 지금 킥보드 타고 차원의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25일날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10시 5분에 들어오는 건지 해서 지금 막 전기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미려가 왔다. 25 D-Day라고 써놨네. 광고들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날짜 정해놓고 행진곡 불러가면서 부밍을 시키는 거죠. 자기들끼리 부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맥락은 이 버스 나오죠. 이제 이렇게 공식석상에 이제 데뷔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은 거 이게 다 빙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맥락들. 그리고 이제 폴레스타라는 어두운 달빛 마법 속에서 이게 레이디 가가 최근 노래인데 이 아브라카타브라 주문이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임 속에서 이 밤에 주문을 걸어. 여러분들 지금 200만 무속의 시대입니다. 200만 무속의 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AI 시대가 AI 시대, 과학의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무속은 무속대로 발달한다. 주문은 주문대로 하고 있다. 주문을 걸 시간이야. 이렇게 이 노래 지금 아브라카타브라 나오면서 1999도 같이 냈습니다. 1999로 백투더 퓨처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아이러니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AI 시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과도에서 중간에 무당들 신발들을 끌어들인다. 사자들 퇴마사들을 끌어들인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초능력에 대한 관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부정해서도 안 될 감각 능력이지만 실제 그것들 욕망해서도 안 되는 거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시퀀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DNA, 두려움, 생각, 슬픔 이렇게 5개의 마인드가 정화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가 치유되고 연결과 안정이 되고 창조적 사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이 명료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초능력들은 그때 가서 또 슬기롭고 또 그리고 이타적이고 또 선의의 마음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도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는데 이렇게 가디언들하고 같이 탑니다. 유나버스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요. 우리만 니네들만 타는 게 아니다. 니네들은 외부 창조계에서 급행열차 타고 있지만 우리는 유나버스행 우주열차를 타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서 우리 FA 유튜브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